SKT 해킹 사건, 그 충격적 진실이 밝혀지다. SKT 해킹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 무려 2,696만 건의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IMEI와 CDR 유출 여부는 로그 기록이 없어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해킹은 SKT의 심각한 보안 불감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커는 시스템 관리 서버에 침투한 뒤 평문으로 저장된 계정 정보를 이용해 내부망까지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KT는 과거 악성 코드 발견 사실을 은폐하고 사고 후 자료 보전 명령도 위반하는 등 대응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위약금 면제로 인해 69만 명의 가입자가 SKT를 떠나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와 그 파장, 그리고 대응 서비스. 조사 결과 SKT의 28대 서버에서 33종의 목적성 악성 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는 언제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된 것들이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IMSI, 유심 정보 등 25종으로 2,696만 건이라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신복제 공격 가능성 논란이 일었지만 실제 복제는 특수 장비가 필요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신복제가 가능해졌기에 SKT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도입해 타인에 의한 복제 탈취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의 효과를 위해선 IMEI가 유출되지 않아야 했으나 최종 조사 결과 유출 정황은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이는 유출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많은 고객들이 불안에 떨며 서비스 해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로그 기록 없는 해킹, 보안의 허점. IMEI와 CDR 평문으로 저장된 서버 2대가 해킹당했지만 로그 기록이 없어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2년 동안 해킹된 서버에 로그가 남지 않아 어떤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유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로그를 남기지 않는 관리 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2,696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지만 IMEI와 CDR 데이터의 유출 여부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해킹 과정의 비밀과 충격적인 초기 침투 방법. 공격자는 2021년 8월 시스템 관리망 서버 A에 접속해 추가 침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웹쉘을 이용한 침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웹쉘이 아닌 다른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를 타고 내부 다른 서버로 침투했으며 구체적인 경로는 조사 결과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접속 방식과 공격 방법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서버 침입, 악성 코드 설치와 그 실태. 해커는 서버 A에 무단으로 접속한 뒤 악성 코드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서버가 열려 있었거나 방화벽이 허술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설치된 악성 코드는 오픈소스 크로스 CE로 GitHub에 공개된 유명 도구이며 코볼트 스트라이크 프레임워크에서 실행됐습니다. 커스터마이징된 악성 코드는 탐지가 어려워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가 내부망인 HSS 서버까지 접근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내부망까지의 침입 경로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킹의 여러 과정이 불분명하게 남아 의혹을 더했습니다. 계정 정보 파밍, 해킹과 로그인 사이의 경계. 해커는 서버 A에 접속 후 폴더를 뒤져 B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했습니다. 이 정보로 B 서버의 로그인의 추가 계정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HSS 서버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커는 이 과정이 해킹이 아니라 권한이 있던 계정으로의 로그인임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파밍과 루팅을 통해 계정 정보를 얻었으며 해킹보다는 권한 남용에 가까운 접속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A 서버에 실제로 어떻게 침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후 과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적 해킹보다는 로그인 권한을 악용한 내부 정보 유출에 가까웠습니다. SKT의 보안 실태와 대응 실패. SKT 서버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포스트잇에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SKT는 서버의 비정상 재부팅과 악성 코드 발견 사실을 알았지만 신고하지 않고 몰래 조치했습니다. 법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자료 보전 명령도 위반하여 2대의 서버는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조사와 복구가 큰 방해를 받았고 법적 절차상 규정 위반 사례도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된 신고와 조사가 있었다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SKT 해킹 사고의 여파, 위약금 면제와 통신사 경쟁. SKT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판단돼 위약금 면제가 결정되면서 69만 명의 고객이 SKT를 이탈했습니다. 전체 고객 수 2,300만 명 중 약 3%가 해킹 사태로 이탈했고 통신사 간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KT는 유심 불안 유저를 타깃으로 환승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KT는 공포 마케팅을 활용해 SKT 해킹 사건을 강조했고 이에 SKT는 피해를 호소하며 KT를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서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앞으로의 과제. SKT 해킹의 주요 원인은 내부 과실과 소극적 대응에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러 아쉬운 결정과 미온적인 보안 태도가 사건의 발생과 피해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SK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반성과 보안 투자 확대에 나섰습니다. 보안 인력 증원 등 강화 대책에 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